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친절한 지도교수 빵논입니다. 여기는 논문의 신 빵논 특강 강의실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학습할 주제는 이 논문 작성 최적화 표현 기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할 기법은 가급적 세 줄 이내로 문장을 구성하라입니다. 가급적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세 줄 이내로 문장을 구성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 얘기를 듣고 있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논문을 작성을 하실 때 가급적 세 줄 이내로 문장을 구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문장을 가급적 세 줄 이내로 구성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그 이유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이 길어지면은 글의 품질은 자연히 떨어집니다. 문장이 길어지면 안 좋아진다. 특히 논문처럼 어떤 논리를 구성을 하고 그 논리를 독자들한테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는 그런 글이잖아요, 논문이. 그런 논문의 글의 기능을 생각을 할 때 글의 품질이 떨어지게끔 문장을 길게 쓰면은 곤란하다는 겁니다. 자, 문장이 길어지면 글의 품질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글의 품질이 떨어지게 되는지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긴 문장은 여러분들도 다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독성이 저하가 됩니다. 읽기도 전부터 막 짜증이 폭발하게 되는 거죠, 독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제대로 안 읽을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학위 청구 논문을 작성 중이라면은 그 첫 번째 독자가 누굽니까? 여 밑에도 제가 적어 놓기는 했는데 첫 번째 독자는 지도 교수님이고 또 심사를 받으러 들어갔을 때는 심사위원님들이 될 거예요. 이분들이 인제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첫 번째 여러분들 논문 작성에 대한 글을 인제 봐 주시는 독자가 될 거예요. 이런 독자분들이 내 글을 제대로 읽지 않으면은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심사를 잘 못하겠죠. 그래서 심사에 들어가기도 전에 여러분들은 그 글에 대한 어떤 지도 교수나 심사위원의 어떤 신뢰를 얻기가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길게 막 작성이 되어 있으면은 읽기도 전에 짜증부터 폭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안 읽고 여러분들의 논문을 평가할 수도 있다. 심사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긴 문장은 가급적 줄여야 됩니다. 줄여서 표현을 하는 것이 좋다. 또 가독성만 저하될까요? 자, 문장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기도 곤란해집니다. 주저리 그렇게 늘어놓은 듯한 인상을 주게 되면요. 당연히 논문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논리성이잖아요. 그런 논리성조차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글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 이 연구자가 굉장히 노력을 기울이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글을 작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문장이 길어지면은 논리성이 떨어지는 그런 글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노력해서 작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문장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잘 안 읽으려고 하고 또 '에이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이야.' 하면서 짜증내면서 막 그냥 건너뛰면서 읽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장의 핵심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가급적 문장의 길이를 짧게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 독자의 공감도도 하락을 하게 되거든요. 어떤 글을 보면은 '잘 썼네. 훌륭하네. 논리도 좋아.' 이런 반응을 여러분들은 기대를 하시면서 논문을 작성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공감도가 하락이 된다면은 그런 선택을 여러분들이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문장은
길게 쓰는 것이 별로 좋지 않다. 공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문장의 길이를 짧게 가져가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문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주어를 까먹게 돼요. 이제 주어를 처음에 인제 문장을 구성을 할 때 첫 부분에 두지 않습니까? 인제 뭐 꼭 첫 부분에 두는 건 아니지만 문장의 앞부분에 주어를 두게 되었을 건데 문장이 막 길어지면은 주어가 뭐였는지 이 글쓴이가 까먹게 돼요. 까먹어서 수로하고 주어하고 서로 불일치되는 경우가 많이 생겨납니다.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이 증가하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장의 길이를 최대한 짧게 가져가면서 주어하고 수어가 서로 호응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문장이 대체적으로 길어지면은 지도 교수님 중에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비문이 많다." 또 "윤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이제 반응을 보이는 지도 교수님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뭐 "비문이 많다." 또 "윤문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은 문장이 길어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문장이 길어지면 주어하고 수어가 호응을 제대로 이루지 않고 문장 구성이 좀 이상하게 되기 때문에 "비문이 많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또 "윤문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결국은 "문장을 잘 다듬어라." 이런 얘기잖아요. 길면서 생기는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작성할 때 특히나 논리적인 글을 구성을 할때 어쩔 수 없이 문장이 조금씩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의도적으로 제가 지금 이렇게 원칙으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급적 3줄 이내로 문장을 구성하기 위한 노력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문장이 긴 것을 한번 여러분들 체험시켜 드리려고 제가 이런 예문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실제로는 어떤 학위 논문에 쓰여져 있는 내용이긴 한데 그 연구자가 이렇게 긴 문장을 만든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하려고 제가 좀 각색을 해서 긴 문장을 한번 구성을 해 봤어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인제 연구를 수행하면서 선행 연구들을 검토를 할 때 이렇게 굉장히 긴 문장들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긴 문장을 체험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예시문을 만들기는 했지만 선행 연구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뭐 대여섯 줄 나오는 것은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청나게 긴 문장들도 뭐 한 번씩 이렇게 목격을 하게 되는데 이런 긴 문장이 얼마나 이해하기 힘들고 또 이 내 글의 품질을 떨어뜨리는지 그런 걸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 볼게요. 이 내용을 전공하지 않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문장을 구성을 할 때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장을 구성할 때 이렇게 길게 문장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시를 들어서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한번 제가 읽는 대로 생각을 한번 쫓아와 보십시오. 자, 이와 같은 프리젠티즘으로 인해서 잘 관찰되지 않는 생산성의 감소와 조직 구성원들의 건강 악화와 같은 여러 부정적인 결과가 지적되고 있으나 프리젠티즘을 주요 소재로 다룬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는 개인적 성향 또는 조직 요인들 간의 관계 분석에 치중하는 데 집중하여 프리젠티즘을 단순히 개인적 특성이나 직무상의 여러 환경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만 보고 해왔기에 조직 구성원들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출근해야만 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이 확보된 원인을 비롯해 이에 따른 구체적 결과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아이고, 제가 숨이 넘어갈라 그래요. 참, 이렇게 긴 문장을 적으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겁니다. 자, 여기서 끊을 수 있거든요, 충분히.
이와 같은 프리젠티즘으로 인해서 잘 관찰되지 않는 생산성의 감소와 조직 구성원들의 건강 악화와 같은 여러 부정적인 결과가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프리젠티즘을 주요 소재로 다룬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는 개인적 성향 또는 조직 요인들 간의 관계 분석에 치중하는 데 집중하는 듯하다. 이들 선행 연구는 프리젠티즘을 단순히 개인적 특성이나 직무상의 여러 환경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만 보고해온 경향을 보였다. 이에 조직 구성원들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출근해야만 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이 확보된 원인을 비롯해 이에 따른 구체적 결과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요. 어, 예시문으로 제가 제시한 이 한 문장이 몇 개로 쪼개집니까? 총 4개의 문장으로 쪼개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훨씬 더 읽기도 편하고 뜻을 간파하기도 쉽다라는 겁니다. 또 주어하고 수어를 서로 호응을 시키는데 멀리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글을 작성하는 와중에 주어를 인식하고 수어를 어떤 수어를 써야 될지를 생각해내고 적정한 수어를 쓸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종합적으로 글의 품질이 높아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 기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그런 이제 글쓰기 관련된 책에서 이런 걸 소개를 하고 있어요. "너무 긴 문장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 어느 정도의 문장 길이를 만들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시는 잘 안 하죠. 저는 경험상 이게 대충 한 3줄 이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 드리는 겁니다. 뭐 인제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는 그 소속된 학교의 논문 작성 양식에 따라서 쪼금씩 좌우 여백이 달라요, 학교마다. 그렇긴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볼 때 3줄 이내로 하나의 문장을 구성을 하면 적당한 호흡으로 끊어서 글을 읽는데 크게 지장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경험상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안내를 드리는 거예요. 문장은 가급적 3줄 이내로 문장을 완성을 하자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문장이 길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여러분들 그냥 경험적으로 알고 있고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얘기이긴 한데 다시 한번 강조하는 뜻에서 뭐 별다른 팁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그런 부분인데 다시 한번 강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의식적으로요. 의식적으로 3줄 이내로 문장을 작성해 무조건 마침표를 찍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문장이 너무 과도하게 길어지는 그런 경향에서 탈피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작성을 막 하다 보면은 신이 나서 '아 이 내 지금 아이디어를 빨리 글로 정리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 적다 보니까 길어질 수가 있어요. 물론 그럴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작성 중에 그러니까 연구자 자신도 모르게 문장이 길어진 경우에는 반드시 퇴고의 과정을 거쳐서 3줄 이내가 되도록 문장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논문을 작성하고 나면은 꼴도 보기 싫어서 퇴고조차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 퇴고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퇴고의 과정에서 오탈자나 띄어쓰기 이런 것들 잡아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어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또 말씀드리기도 그렇네요. 그거에 못지않게 중요한 거 그러니까 오탈자나 띄어쓰기만큼 꼭 잡아내서 퇴고의 과정에서 보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다? 문장의 길이입니다. 세 줄이 세 줄보다 더 많이 뭐 넘어가는 그런 문장의 길이를 갖고 있는 문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문장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다듬어서 문장을 줄이지?' 고민을 해 보시면 문장을 줄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연습을 계속 지속적으로 잘 어 수행을 하고 반복 수행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의 글쓰기 역량이 조금은 더 업그레이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